자, 기존 세탁기로 세탁과 헹굼을 할 때 사용되는 물의 총량이 15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세탁도 하고, 세탁기 기능 아시죠? 세탁, 뭔가 묻어있으면 그 지저분한 거 묻어있는 걸 이제 세탁하는 기능과 다 세탁하고 나면 뭐 섬유유연제 같은 거 넣고 이제 헹굼하는 기능. 근데 각각 사용하는 그때 물의 양이 150리터예요. 근데 새로 나온 세탁기를 사용하면 기존에 이제 신형이죠. 신형 세탁기를 사용하게 되면 기존에 비해서 세탁할 때는 물의 양이 20%가 줄어요. 대신에 이제 헹굼할 때 좀 헹굼을 많이 하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5%가 양이 늘어요. 전체적으로는 15리터의 물을 절약한답니다. 우리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형이지. 신형인데 물을 더 많이 쓰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네, 새로 나온 세탁기로 세탁할 때 사용되는 물의 총량을 구하는 겁니다. 일단 이게 이런 느낌이잖아요. 구분을 우리가 처음부터 잘 안 되긴 하겠지만 웬만하면 표 그리는 연습을 잘 하는 게 이 전체적인 내용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뭘로 구분해야 되냐면 세탁할 때와 그다음에 헹굼할 때 구분하죠? 됐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문제 조건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물의 총량, 물의 양. 근데 세탁할 때 물의 양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니 X라고 둡시다. 헹굼할 때 물의 양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니 Y라고 둡시다. 그럼 첫 번째 식은 X와 Y를 더하면 150리터. 이건 물론 기존에 있는 세탁기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뭔가 이제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죠. 새로 나온 세탁기, 신형 세탁기는 기존에 들어가는 세탁할 때 들어갔던 물의 양의 몇 퍼센트가 줄었냐면 20%가 줄었습니다. 그럼 기존의 양의 20%는 0.2x 혹은 뭐 100분의 20x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만큼 물의 양이 줄었다잖아. 줄었다는 얘기는 더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빼야 된다는 얘기예요? 빼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헹굼할 때는 5%가 늘었으니까 0.05 뭐에 대한 5%? 기존 세탁기에 헹굼할 때 들어갔던 물량의 5% 0.05y 늘었으니까 플러스입니다. 그럼 어쨌든 헹굼을 했든 세탁을 했든 이만큼은 줄었고 이만큼은 늘었는데 둘을 합치게 되면 15리터의 물이 절약된다는 얘기는 원래 양보다 15리터만큼 물이 작아진다는 뜻이죠. 이렇게 성립하지 않을까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이 식 여기다 양변에다가 뭐 100을 곱하면 2x 플러스 20x죠. 20x 플러스 5y는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빠뜨렸죠. 네, 마이너스 20x 플러스 5y는 마이너스 1500. 네, 이걸 연립해서 이게 한번 5로 나누면 좀 쉽게 계산되겠죠. 한번 연립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만약 이렇게 세우잖아요. 혹시 이럴 수도 있어요. x 플러스 y가 150. 근데 지금 20% 줄었죠. 그럼 원래 사용량의 20% 줄었으니까 나는 이제 그러니까 신형 세탁기는 세탁할 때 물을 얼마만큼 사용하는 거냐면 기존 양의 80% 사용하니까 0.8x. 그렇죠? 물이 줄었던 건 그러니까 이 정도만 기존 양의 이 정도만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헹굼할 때는 0.05%가 늘었으니까 플러스 1.05y가 되겠지. 5% 늘었다는 얘기는 기존에 이제 100%로 본다면 5% 늘면 105%를 쓴다는 뜻이니까. 그죠? 105%면 100분의 105. 그래서 1.05y. 그러면 이게 뭐죠? 신형 세탁기에서 세탁할 때 들어가는 물량, 헹굼할 때 들어가는 물량 둘을 합치면 기존 세탁기가 150 쓰는데 얘는 15리터 절약됐으니까 실제로 얘는 얼마를 사용하는 거죠? 신형 세탁기는? 135리터. 뭐 이렇게 식을 세우셔도 됩니다. 근데 숫자가 좀 커지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은 비율 가지고 그냥 늘었다 줄었다는 증감 있잖아요. 증감만 가지고 그냥 계산한 거고 뭐 이렇게 세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둘레 길이가 100cm인 직사각형에 가로 길이는 15로 늘리고 세로는 10만큼 줄였어요. 전체 둘레 길이가 8% 늘어났을 때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처음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내가 모릅니다. 그냥 가로 길이를 x라고 합시다. 세로는 y라고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식은 구할 수 있겠죠. 둘레라는 거는 가로와 세로를 각각 두 번씩 더한 다음에 100이 나온 거니까요.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x 플러스 y는 50이라는 식이 하나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새롭게 만들어낸 도형은 가로 길이는 15만큼 늘려요. 15%니까 한 뭐 이만큼 늘렸다고 칩시다. 원래 가로에 15%만큼 늘렸고요. 세로 길이는 원래 세로 길이가 이만큼인데 10% 줄였으니까 한 뭐 요만큼 줄였다고 합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가로는 늘리고 세로는 줄인 겁니다. 자, 그랬더니 전체 둘레 길이의 8%가 늘어났답니다. 그럼 이것도 이런 거겠죠? 여기는 전체가 이게 15%였기 때문에 이 15%라는 거는 비율을 말하는 거고 실제 길이를 계산할 때는 원래 있는 길이 x의 15%라는 개념이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럼 새롭게 만들어진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는 x 더하기 100분의 15x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네. 물론 이것도 그냥 비율만 놓고 따져봐도 되는데 아까 여러분 잠깐 했을 때 이게 비율 놓고 따지니까 좀 헷갈려하는 것 같아서 그냥 전체 길이를 다 따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1점 여기 분수로 표현해도 괜찮아요? 분수로 표현할까요? 이번에는 퍼센테이지가 나왔기 때문에 분수로. 그럼 얘는 100분의 이거 약분하면 얼마예요? 그냥 100으로 갑시다. 약분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쪽에도 100이 나올 테니까 굳이 약분하고 이쪽 약분하고 저쪽 약분하다 보면 또 나중에 계수 안 맞아서 뭐 최소배수 곱하고 오히려 더 복잡해지니까 얘는 100분의 100이죠? 100분의 100x 더하기 100분의 15x니까 100분의 115x가 네, 새로운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에요. 그 다음에 새로운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인데 요만큼 길이가 지금 빠졌죠? 이게 얼마냐면 원래 y 값의 10%예요. 그럼 요만큼의 세로의 길이는 원래 있는 가로 길이 y에서 100분의 100y라는 1y에서 100분의 10y를 뺀 거니까 얼마 남나요? 100분의 90y가 이렇게 남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않나요? 가로 길이 100분의 115x 더하기 세로 길이 100분의 90y 거기다 몇 배 하면? 2배 하면 둘레 전체 길이가 8% 늘어가요. 원래 둘레 얼마였죠? 100 거기다 더하기 100에 대한 8% 100분의 8 이렇게 되겠네요. 네. 괜찮죠? 네. 이걸 여기다 쓰시면 됩니다. 이걸 여기다 이렇게 쓰시고 양변에 일단 얘네들 때문에 100을 곱해야 돼요. 네, 100 곱하면 네, 여기는 100이 여기다 이게 100 곱하면 200이죠. 200인데 옆에 100을 딱 쓰시고 100 곱했다고 치고 100 분배도 덧셈이니까 분배하셔야 됩니다. 그럼 2 가로 115x 더하기 90y는 여기다 100 곱하면 10,000 플러스 여기다 100 곱하면 800 이게 영변 이렇게 약분하셔도 괜찮겠죠? 이렇게 약분하면 여긴 5,000이 남고 얘는 400이 남고 이렇게 그래서 115x 플러스 90y는 5,400 이것도 뭐 오래 약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오래 나눠질 테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얘랑 이렇게 연립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별로 어려울 건 없는데요.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비율을 계산하다 보니까 복잡한 분수식이 자꾸 나와서 뭔가 여러분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것 뿐이에요. 근데 내용은 진짜 정말 별거 없습니다. 분수식만 아니면 그렇게 어려울 내용은 없어요. 이해되셨을까요? 뭐 알아는 듣겠죠. 중요한 건 알아듣는 게 아니고 내가 제대로 풀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런 복잡한 분수 나올 때 당황하지 마시고 좀
천천히 속도 이럴 때는 좀 속도를 좀 늦추세요. 너무 빨리 막 부르르 하지 말고 오히려 이렇게 복잡한 계산이나 좀 헷갈린 계산법이 나오면 속도를 조금 늦추시고 좀 천천히 쓰는 게 그렇게 천천히 쓰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빨리 쓰다 보면 틀리니까. 자, 그렇고요. 이쪽도 상이 두 개네요. 생각보다 상이 많네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네. 자, 어느 가게 개업 30주년을 맞이해서 가방은 30%, 모자는 15% 할인해서 판매하기로 했어요. 할인하기 전 가방과 모자의 판매 가격이 합이 58,000원이고 할인한 후 가방과 모자의 판매 가격의 합은 할인하기 전보다 14,700원이 적을 때 가방의 할인된 판매 금액을 계산합니다. 이게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는 대략 이제 아실 것 같아요. 행사 기간인 거죠. 그래서 가방은 30% 세일, 그 다음에 모자는 15% 세일합니다.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사는 입장이 아니고 파는 입장에서 할인하기 전 가방과 모자의 판매 금액은 58,000원인데 할인을 했더니 14,700원인 만큼 이제 좀 돈이 적게 들어왔다는 얘기죠. 아무리 할인했으니까요. 자, 이럴 때 가방에 할인된 판매 금액을 구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의 핵심이 뭐예요? 요거잖아요. 할인되기 전이면 그냥 정가라고 합시다. 정가. 이런 것도 표로 만들면 좀 좋지 않을까요? 가방과 모자. 할인 전이면 기존에 이제 정가죠. 할인 안 했을 때 원래 팔려고 정했던 금액. 그럼 할인 후 이렇게 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할인하기 전 정가, 가방의 정가를 X1, 모자의 정가를 Y1이라고 합시다. 그럼 첫 번째 식 그냥 나오네요. 네, 할인하기 전 가방과 모자의 판매 금액의 합은 58,000원. 됐고요. 할인 후 몇 퍼센트 할인했죠? 가방은 30%, 그럼 0.3x, 모자는 0.15y. 그럼 이건 가방 할인 금액, 모자 할인 금액 아니에요? 그럼 두 할인 금액을 합치면 얼마가 되어야 됩니까? 마이너스가 왜 붙죠? 아니, 뭐 이런 거야. 뭐 예를 들어 내가 1,000원짜리 모자가 있고 500원짜리 1,000원짜리 가방 있고 500원짜리 모자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랬을 때 이건 할인 전이고 이건 할인한 겁니다. 여기에 30% 그럼 얼마예요? 300원. 여기에 15% 하면 이거 좀 바꿀까요? 네, 계산이 좀 편하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를 1,000원, 얘를 10,000원이라고 합시다. 여기에 30%면 300원, 여기 15%면 1,500원. 괜찮아요? 네. 그럼 할인된 금액은 얼마예요? 두 개를 팔고 나서 전체 할인 금액은 300원 더하기 1,500원. 이게 할인 금액 아니에요? 1,800원이 할인 금액이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할인 금액, 그러니까 판매 금액의 합이 할인 전보다 14,700원이 적어졌다는 뜻은 이 14,700원이 뭘 말하는 거예요? 할인을 내줬더니 이만큼 돈이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저게 할인 금액의 총액입니다.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그럼 이게 모자 맞죠? 가방이네요. 가방을 팔았을 때 할인 금액이다. 이게 판매 금액이 아니잖아. 판매 금액은 0.7x야. 이건 할인 금액이에요. 가방의 할인 금액 더하기 모자의 할인 금액 둘을 더하면 전체 할인 금액 14,700원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 두 개를 연립하시면 답이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헷갈리게 돼 있죠. 차라리 앞에 있는 것처럼 뭐 늘었다, 줄었다 이러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기 편한데 할인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조금 그래서 아까 14,700원에 마이너스가 붙는 이유도 그 앞에 배웠던 문제랑 이게 겹쳐진 거죠. 할인됐으면 돈이 빠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아닌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해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또 상. 어느 가게에 A 아이스크림은 정가 50%에 B 아이스크림을 정가 30%에 판매합니다. 근데 A 아이스크림 4개와 B 아이스크림 5개 값은 6,200원이고 여기 지금 A 아이스크림 4개와 B 아이스크림의 5개 가격 6,200원은 할인되기 전 금액이에요? 할인한 후 금액이에요? 첫 문장을 읽으세요. 첫 문장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여기 지금 선생님 표시한 이 부분은 할인 후, 그죠? 할인 후입니다. 할인 후. 이렇게 판매한다고 그랬잖아. 세일 금액으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할인을 하고 나서 각각 이렇게 돈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아이스크림, A 아이스크림 금액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지. 근데 이 금액은 자,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A 아이스크림, B 아이스크림, 개수, 그 다음에 금액. 근데 이 금액은 표현을 할인 후 금액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조건이 다 할인 후로만 맞춰져 있잖아. 물론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는 정가를 구하는 겁니다. 할인하기 전 금액을 구한다는 얘기죠. 근데 조건이 너무 할인 후의 금액에 맞춰져 있으니까 할인 후 금액을 구한 다음에 다시 역추적해서 그럼 원래 금액이 얼마일까요? 이걸 찾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원래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거를 막 할인된 금액 퍼센테이지로 100분의 얼마 이거는 좀 식도 불편하고 이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럼 개수는 여기 몇 개? 4개. 여기 5개. 첫 번째 포인트죠. 그럼 금액은 몇 퍼센트예요? 아니 할인된 A 금액에 할인된 금액을 X1이라고 합시다. 얘를 Y1이라고 할게요. 그럼 첫 번째 금액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계산하면 A 아이스크림 팔아서 내가 지금 할인한 후에 판매 금액은 4X 더하기 5Y 그럼 얼마야? 6,200원. 그럼 두 번째 그림은 같은데 뭐만 틀리죠? 개수만 틀리겠죠? 이걸 좀 이렇게 두 번 나눠서 할게요. 이렇게. 여기 4개, 5개. 여기는 뭐였어요? 3개, 4개. 이렇게. 그럼 여기는 3x 플러스 4y는 4,860원. 둘을 계산하기 위해서 뭘 맞출까요? 네, 12를 맞출까요? 위에는 3을 곱하면 12x 플러스 15y는 3 곱하면 18600. 여기는 4를 곱하면 12x 16y는 4 곱하면 19,440원. 네, 이렇게. 네, 틀리면 서인이 잡으시고요. 네. 아래에서 위를 뺍시다. 그래야 양쪽 음수가 안 붙으니까 아래에서 위를 빼면 얘는 지워지고 여기는 y가 남죠. 아래에서 위를 빼면 얼마 남아요? 19,440원에 18,600원 빼면 얼마니? 빨리 계산해. 얼마예요? 아니 아래에서 위를 빼는 거예요. 840. 네. 이게 뭐죠? 그치, 할인한 후 B 아이스크림 금액이에요. 근데 우리는 B 아이스크림의 정가를 알고 싶으잖아. 그럼 X는 구할 필요가 없네요. 문제 구조상 X를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를 마무리합시다. 그럼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그러면 할인한 금액이 이게 840원이에요. 근데 이게 몇 퍼센트 할인했죠? 네, 30% 할인했답니다. 그럼 원래 정가를 계산하는 방식은? 지금 우리가 내가 판매 금액을 계산하잖아요. 판매 금액은 원래 정가에다가 할인 금액을 빼야 되겠죠. 우리가 몇 퍼센트 할인했죠? 30%. 지금 판매 금액 얼마였죠? 어쨌든 840원에 팔았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 B의 원래 정가를 원래 정가를 Z1이라고 합시다. 그럼 난 Z1이라는 정가에 몇 퍼센트로 판 겁니까? 30% 할인했으면 몇 퍼센트 판 거예요?
70에 팔았네요. 영 하나 지우시고 양변이 10을 곱하면 이렇게 되고요. Z는 양변 7로 나누면 1200원. 네. 원래 정가는 1200원이다. 자, 어떤 물탱크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물탱크에 물을 A호수로 1시간 동안 뺀 후에 B호수로 6시간 동안 빼거나 A호수로 2시간 뺀 다음에 B호수로 3시간을 빼면 모두 빼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B호수로 뺄 수 있을 때 물을 다 빼려면 몇 시간이 필요합니까? 근데 이게 그림은 이제 두 가지예요. 이렇게 물탱크가 있고 똑같은 물탱크입니다. 같은 물탱크예요. 네, 뭐 야, 좀 전에 뭐 승진이한테 뭐 디스한다 하더니 너도 마찬가지인데? 아니, 저는 그럼 성능을 타이레놀 껍데기라도 드릴까요? 아니, 적당히 그냥 알아들었으면 됐지 뭘. 네. 이게 A호수 아니야. 물탱크예요. 그러니까 물탱크에 물이 좀 꽉 차 있는 거죠. 이렇게 물이 꽉 차 있는 상태고 얘들이 물이 꽉 차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오늘따라 이것들이 유리창 같은. 네. 자, 이게 A호수입니다. A호수. 야, 내가 미술 잘했으면 미대같이 이 새끼야. 안 그렇겠어? 그래도 알아들어야죠. 이 정도면 충분히 알아들 수 있는 그림이에요. 아니에요. 자, 이게 B호수예요. 이렇게. 근데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빼내냐면 처음에는 A호수로 1시간을 빼내요. 그런 다음에 B호수는 6시간을 뺍니다. 두 번째는 A호수로 2시간을 뺀 다음에 잠그고 이제 B호수로는 3시간을 뺀답니다. 그러면 둘 다 물이 다 빠져나간다는 뜻이죠. 자, 이런데 그럼 결국은 이 A호수가 1시간당 빠지는 물량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미주수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A호수가 1시간에 빠지는 물의 양을 X라고 합시다. 다음 B호수가 1시간 동안 빠지는 물의 양을 Y라고 합시다. 그럼 이 첫 번째 경각식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네, X 플러스 6Y는 1. 그러니까 이 1이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보통 우리가 1의 양을 구할 때 1의 양이나 아니면 지금처럼 뭐 물통의 총양, 물탱크의 양, 자, 이런 문제 나오면 보통 전체 양을 1로 잡죠. 그러니까 1에 관련된 문제, 뭐 A가 뭐 3시간 일하고 B가 뭐 4시간 일하면 1이 하나 마무리됩니다. 그 문제나 이 호수 문제는 사실은 개념적으로 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 여기는요. 여기는 2x 플러스 3y는 1이 돼요. 자, 위아래를 연립하기 위해서 위식에다 이제 2를 곱합니다. 그럼 위식에다 2를 곱하면 2x 플러스 12y는 2. 아래에 있는 식 그냥 쓰시고요. 3y는 1. 위에서 아래를 빼면 네, 9y는 1. 따라서 y는 얼마인가요? 네, 9분의 1이에요. 근데 이 y가 뭐였냐면 B호수가 1시간 동안 채워지는 물의 양이 9분의 1이에요. 그럼 이 B호수로만 물탱크를 다 채우려면 여기다 얼마를 곱해야 물탱크 총량이 1이 나오냐면 9를 곱해야 물탱크 총량 1이 나오겠죠. 따라서 몇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네, 9시간이 필요하다. 이번 글씨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신경 써서 썼는데 네, 똑같다고 보시니. 그러니까요.
그냥 기껏 뭐 지금 한 4-5문제 풀면 안 풀었는데 벌써 40분이 갔어요. 글쎄요, 그냥 어쨌든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요. 선인 3종 경기는 수영, 사이클, 마라톤의 세 종목을 휴식 없이 연이어 실시하는 경기로 올림픽 코스는 수영은 1.5km를 포함해서 총 51.5km를 합니다. 1.5kg요? 네, 어쨌든 그래도요. 저보다 죽는 거 아니에요? 네, 올림픽 코스로 진행되는 서린 3종 경기에 참가한 한 선수가 사이클은 시속 48km, 마라톤은 시속 15km 달렸더니 수영 18분을 포함해서 총 1시간 48분이 완주가 됐답니다. 이 선수가 이동한 사이클 이동 거리. 이게 사실 수영, 사이클, 마라톤 세 종목이라 그렇지 사실 수영 거의 배제하고 식을 세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내용은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전체 거리는 51.5km지만 이걸 구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구분했을 때 여기가 수영, 얘를 사이클, 여기가 마라톤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벌써 다 나와 있어요. 수영은 조건이 다 나와 있습니다. 거리는 1.5km가 되고 걸린 시간은 네, 이렇게 된대요. 그럼 사실 이만큼에서 그 총 걸린 시간하고 거리를 따져보니까 총 걸린 시간은 1시간 48분이에요. 그럼 핵심은 여기만 짚어본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본다면, 이 구조로 본다면 총 거리는 얼마죠? 50km로 바꿨을 수 있고 걸린 총 시간은 1시간 30분으로 바꿨을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여기는 그냥 배제하고 문제를 풀어도 된다는 얘기죠. 어차피 저쪽은 다 알려져 있으니까. 그럼 여기 맞춰서 이제 식을 세우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거리, 속력, 시간 문제니까 또 여전히 뭐 이런 문제죠. 거리, 속력, 시간 표 그리시고 사이클, 마라톤, 거리, 속력, 시간 이렇게 되죠. 뭘 구하는 문제냐면 사이클로 이동한 거리, 여기를 구하는 문제네요. 그럼 여기를 우린 연립방식이니까 두 개의 미수를 둬도 되겠죠. 그 다음에 한 곳의 미지수, 나머지 한 곳의 숫자, 나머지 한 곳은 공식. 그럼 숫자는 네, 속력이 워낙 잘 나와있죠. 사이클은 48, 마라톤은 15. 그럼 여기는 48분의 x, 15분의 y. 자, 이제 식 두 개. 여기서 식 하나 나오고 여기서 식 하나 나와야 되겠죠. 그럼 위에서는 어떤 식이 나오나요? 네, 두 개 거리 합치면 50이 되고 아래에서는 48분의 x 더하기 15분의 y. 걸린 시간이죠. 총 시간 1시간 40분인데 지금 단위를 봐야 되는데 시속 킬로미터니까 킬로미터를 썼고 이걸 분으로 바꿔야 되죠. 1시간 더하기 2분의 1시간, 2분의 3시간. 그래서 요거를 연립해서 푸시면 답이 나옵니다. 자, 영환이가 약수터를 갔다 오는데 갈 때는 시속 4km, 10분 동안 약수를 받아서 올 때는 시속 3km 걸어서 총 1시간 30분 걸렸어요. 약수터로 가는 길보다 오는 길이 500만큼 더 길다고 할 때 영환이가 걷는 거리는 몇 킬로미터입니까? 근데 단위값을 좀 봐야 되겠죠? 시속이니까 시간은 C에 맞춰놔야 돼요. 그래서 1시간 30분, 2분의 3시간으로 바꿔놔야 되고 500m, 2분의 1km로 봐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가 영환이가 서 있는 집, 뭐 집이에요, 여기서. 집이고 여기가 약수터로 갑시다. 근데 갈 때는 시속 4, 올 때는 시속 3. 총 걸린 시간은 물 뜨는 시간이 아까 10분 있었죠? 네, 여기네요. 물 뜨는 시간 10분. 그럼 총 왔다 갔다 한 시간은 1시간 20분. 1시간 20분이니까 60분에 20시간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약분하면 3분의 1이니까 1 더하기 3분의 1, 3분의 4시간 이렇게 되겠네요. 뭐 얘는 필요 없겠네요. 어차피 계산 안 할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거리가 남았네요.
둘이 거리가 같질 않아요. 약수터로 가는 길보다 오는 길이, 이 오는 길이죠. 이 오는 길이 500m 더 멀다. 얘가 2분의 1 km 멀다. 얘는 시속 3이었고요. 그럼 갈 때, 올 때, 거리, 속력, 시간, x, y, 속력 4, 3, 시간 4분의 x, 3분의 y. 자, 첫 번째 여기서 이제 식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가는 거리가 집에서, 그러니까 집으로 가는 거리가 약수터 올 때 거리보다 2분의 1만큼 더 길다고 했으니까 y는 x 플러스 2분의 1과 같을 테고요. 걸리는 시간, 갈 때 걸린 시간 더하기 올 때 걸린 시간 합치면 3분의 4시간. 네, 이걸 연립해서 푸시면 답이 나옵니다.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사실. 네, 이 정도 문제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상위인데 사실 상위 아닌 그런 느낌이죠. 자, 3.6km 떨어진 두 지점에서 윤지와 민준이가 마주보고 동시에 출발해서 만날 때까지 20분이 걸렸어요. 윤지는 300m를 걷는 동안에 민준이는 600m를 걷는다고 한답니다. 민준이가 1분 동안 걸은 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서로 마주보고 걷는 거죠. 여기가 윤지, 이름 봐서 여학생 같으니까 여학생. 여기 민준이, 남학생이죠. 둘이 마주보고 걸어요. 네. 근데 총 둘이 떨어지는 거리는 3.6km. 근데 여기 다 단위가 분에다가 미터로 나와 있잖아요. 속력이 안 나와 있습니다. 속력이 안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단위값을 그냥 굳이 소수로 킬로미터를 쓰지 말고 이게 킬로미터 놔두게 되면 얘도 0.3km, 0.6km 다 소수가 나오니까 미터로 어차피 단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미터로 환산합시다. 총 거리는 3,600m가 되고 총 걸린 시간은 20분이 걸렸어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고 걸었는데 걸린 시간이 20분이 걸렸다는 얘기는 둘 다 걸린 시간이 20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서로 같다는 뜻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이 있죠. 윤지가 300m를 걷는 동안 민준이는 600m를 걷는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건지 일단 표를 좀 작성해 가면서 포인트를 맞춰 봅시다. 거리, 속력, 시간이고요. 여기가 윤지, 민준이 이렇습니다. 미지수를 잡아야 되죠. 어디에 미지수를 잡습니까? 그러면 민준이가 1분 동안 걸은 거리. 이게 뭐죠? 민준이가 1분당 걸은 거리. 속력입니다. 속력 이거. 분당 이동한 거리. 이게 속력이잖아요. 그렇지? 결국 문제에서 원하는 바는 민준이의 속력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민준이의 속력을 x라고 합시다. 여기 x. 미술 한 칸 채워 넣어야 되니까요. 그럼 윤지의 시간은, 윤지가 걸린 속력은 y라고 넣으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이제 숫자를 채워 넣어야죠. 한 칸은 미지수. 거리 속력 시간은 늘 그래. 항상 이 규칙이야. 한 칸은 무조건 미지수고, 한 칸은 문제 조건을 보고 이제 숫자를 채워 넣어야 되고, 나머지 한 칸에서 이제 식이 발생하는데, 이게 연립 방식이니까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다에서 두 개의 연립 방식을 푸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식이 하나 나와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숫자를 집어넣을 걸 찾아야 돼요. 숫자. 당연히 이게 숫자잖아요. 20분. 아까 말해요. 둘이 간 시간은 서로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똑같죠. 그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20y. 얘는 20x. 됐네요. 그럼 여기 두 개에서 이제 식이 나와야 돼. 각각 식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아래 이게 속력을 규정하는 조건이네요.
윤지가 300m를 걷는 동안 민준이는 600m를 걷는다. 민준이가 윤지보다 속력이 2배 빠르다는 뜻이죠. 1분당 느낌이 그런 거죠. 300m를 건다는 얘기는 이게 분당이란 말은 없지만 두 사람의 속력을 직접적으로 비교해 주는 겁니다. 뭐 안타깝게 1분당 이런 말은 없어요. 1분당 이런 게 있으면 1분당 이동한 거리가 속력이겠지라고 여러분이 빨리 눈치챌 수는 있는데 그런 기준이 되는 시간은 없지만 충분히 두 사람의 속력이 이렇게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민준이가 걸린 속력과 윤지의 속력이 이렇다라는 걸 알 수 있죠. 2대1이라는 뜻이죠. 이 사람이 두 발짝 걸을 때 이 사람은 한 발짝밖에 못 걷는다는 뜻이에요. 같은 거리를 이 사람이 2배 더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해됩니까? 그럼 식이 하나 나왔죠. x는 2y랑 같다. 이 식 하나에다가 이제 여기서 식 하나 세워도 돼요. 이 거리가 뭔가요? 윤지가 민준이를 바라보고 간 거리 20y. 20x는 민준이가 윤지를 바라보고 간 거리 20x. 두 사람의 거리 합치면 20x 더하기 20y는 3600. 이렇게 정리해서 위아래 연립해서 푸시면 됩니다. 이런 비율 세우는 게 또 우리가 아예 비례식으로 몇 대 몇입니다라고 보여준 건 아니고 저런 식으로 비례를 써준다는 것도 좀 새롭긴 해요. 그래서 유형이 이런 유형도 있다는 걸 한번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창민이와 희수는 서울에서 출발해서 각각 버스와 승용차를 타고 경주로 가기로 약속했어요. 근데 창민이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이 이동하는 게 아니고 창민이는 버스로 가고 희수는 자기 자가용을 이용해서 갔다는 뜻이죠. 근데 창민이가 먼저 아무래도 버스가 승용차보다 좀 느리니까 창민이가 먼저 시속 80km 버스를 달리고 40km 정도를 간 후에 알고 보니 희수가 그때부터 출발한 거예요. 시속 100km로 달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승용차가 그러니까 희수가 창민이를 버스를 뒤따라 잡았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두 사람이 딱 만났을 때 서울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까를 물어봤어요. 이런 거예요. 여기가 서울이야. 근데 창민이라는 친구, 이 친구는 버스를 탑니다. 속력은 80 시속. 그리고 여기 희수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속력이 100이에요. 그렇죠? 근데 뭐 조건상 보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지점이 서울에서 몇 킬로미터를 떨어져 있는지를 물어봤죠. 여기 또 표를 한번 미리 표 만들면서 어디다 포인트를 둘 건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거리, 속력, 시간이에요. 창민이, 희수. 일단 대놓고 속력은 나와 있어요. 대놓고 속력 80, 100. 그럼 미지수를 어딘가를 한 칸을 채워야 되는데 이게 거리에다가 미지수를 채워야 되는지 아니면 시간에다 미지수를 채워야 되는지 어디다 미지수를 채워야 되나? 거리? 두 사람이 서울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라는 뜻이니까 창의의 거리? 혹시 시간이 나와 있나요? 이 사람들 각각? 네,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간 거리, 시간에다 미지수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40km라는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뭐 이런 느낌이거든. 버스로 이렇게 40km 이동을 한 거예요. 버스가 40km. 자, 그랬을 때에는 이제 뒤늦게 출발한 겁니다. 출발 시간이 서로, 걸린 시간이 서로 다른 거예요. 왜 우리가 풀었던 연습 문제 중에 그런 거 있었을걸? 뭐 형이 아침에 등교하는데 동생이 출발한 지 형이 뭐 20분 후에 형이 좀 더 빠른 걸음으로 출발했더니 동생을 따라잡았다. 그런 문제 있었죠. 그 문제 할 때 우리가 보통 각각 걸린 시간에다가 미지수를 두고 풀 문제를 풀이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경우도 각각 걸린 시간에다가 여기 창의가 걸린 시간을 x, 그 다음에 희수가 걸린 시간을 y라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누가 더 시간이 많이 걸렸나요? 시간은 누가 더 많이 걸렸나요? 둘이 만날 때까지
창민이가 시간이 더 많이 걸렸죠. 왜냐면 느린 버스로 출발했으니까. 그럼 창민이가 걸린 시간은 희수가 걸린 시간에다가 얼마만큼 덧셈을 해야 서로 그 시간이 같아지겠죠. 혹은 차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셔도 돼요. 창민이가 걸린 시간이 희수가 걸린 시간보다 많이 걸렸지. 그럼 그 둘을 뺐을 때 두 사람의 시간 차이가 발생하겠죠. 시간 차이. 근데 이 시간 차이가 얼마인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조건입니다. 40km. 창민이가 80km로 달리는 버스를 가지고 출발한 뒤 40km를 진행했다는 얘기는 시간이 몇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죠? 봐봐. 시속 80km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1시간에 거리가 80km를 갈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40km를 갈 때는 몇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2분의 1시간이 걸린다는 뜻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럼 벌써 이만큼 거리를 갈 때 창민이는 2분의 1시간 30분을 소모했다는 뜻이에요. 맞니? 됐지? 그리고 이때부터는 걸린 시간이 서로 같은 거예요. 따라서 두 사람의 시간 차이는 30분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조금 헷갈리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저 40km 차이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시속 80km는 1시간당 40km 간다는 뜻이니 40km를 이동하려면 창민이가 40km 이동할 때는 몇 시간이 걸렸냐면 2분의 1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면 창민이가 출발한 지 30분 후에 희수가 출발했다는 뜻이에요. 그 2시간이 걸린 시간의 차이는 2분의 1시간이 발생한다. 라는 거고, 다음은 이제 거리죠. 80x. 여기는 100y. 이게 뭔가요? 창민이가 간 거리. 창민이가 간 거리. 그 다음에 희수가 간 거리. 서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났겠지. 문제 마지막 보면 서로 만나는 지점이라고 있으니까 간 거리는 같다는 뜻이죠. 우리는 뭘 구해야 됩니까? 두 사람이 서울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를 묻는 거니까 x값이든 y값이든 편항을 구하세요. 그렇지? 편항 구한 다음에 x가 구해지면 80x를 계산한 게 정답이야. y가 구해지면 100y를 구한 게 정답이에요. 간 거리를 묻는 데니까. 아셨죠? 그럼 x를 구했으면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고 y를 구했으면 여기다 집어넣어서 간 거리를 구하신다. 이해됐습니까?